안녕하세요. 제테리어 스토리의 멋진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사 범위, 공사 금액에 대한 질문을 주신 구독자님이 계셔서 그 사연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그 내용을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창업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다가 제 눈에 띈 공통점들이 있었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적게는 7천에서 많게는 2억까지 봤었는데요. 왜 이렇게 비싼지 아무리 구글링 해봐도 만족할 만한 정보는 없더군요. 그러다 유튜브로 우연히 제테리어 스토리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질문 드리면 제가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인테리어 견적이 1억이라면 이러한 비용은 업체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통상적으로 이 비용으론 이 정도 평수에 이러한 재질을 사용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등등 산출이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설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답변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을 만나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요, 인테리어가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공간 같은 경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업체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일단은 상공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엇을 이런 부분부터 봐야겠죠. 뭘 할 공간인지가 나와야겠죠. 뭐 식당이면 식당, 카페면 카페, 뭐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런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실을 나눠야 됩니다. 실을 나누면 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뭐 홀이 있을 거고, 그리고 휴게실이 있다면 휴게실도 있을 거고, 그런 홀들을 나눠 보면 공간을 어떻게 나눠 가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내장재예요. 내장재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당연히 견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목공을 중시하는 업체, 뭐 페인트를 중요시하는 업체, 뭐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업체, 그런 업체들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차처럼 완성차가 딱 나오는 것처럼 그랜저,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제품 이름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딱 정해지면 참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인테리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이걸 대하는 디자이너나 이걸 의뢰하는 고객님이나 똑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먼저 세워라. 예산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택도 없으면 안 되겠죠. 고객님이 생각해 봤을 때 전체적인 공사를 하면 요 정도 비용이 든다는 개념은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거 공사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질문 아닐까요? 고객님도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드는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평당 뭐 한 200만 원 정도 혹은 150만 원 정도 뭐 이런 금액을 예산을 잡겠다고 잡으셨다면 그런 예산을 얼마 정도 어떻게 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하시는 분 꼭 있어요.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하냐. 그런 질문 할 시대는 이제 좀 지났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면 안 되죠. 자동차를 사러 갈 때도 그랜저가 어떤 사양이고 어떤 제품이다 이런 거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은 알고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옵션도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생각은 보통 하고 가니까요.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뭐 모르겠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제대로 된 업체를 찾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디자인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장도 잘하고 내용도 잘 뽑으면서 싼 업체는 없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비용을 지불하시고 적정한 디자인 비용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교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괜찮은 업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을 몇 군데 알아보시고 이렇게 섭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예, 전체적인 예산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 업체마다 7천, 1억, 2억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이유가 있다. 그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업체에서 가져가는 기업 이윤이 많이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 고객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뭐 몇천만 원씩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는 내장재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냥 간단히 각재로 목작업을 다 하는 거랑 낙엽송이 들어가는 거랑 미송이 들어가는 거랑 흰옥기가 들어가는 거랑 가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고객님들은 목공이면 다 목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같을 수가 없죠. 자재가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국산 노루 페인트, 사마 페인트 이런 거 쓰는 거랑 벤자민 무어나 던 에드워드 제품 쓰는 거랑 가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제소나 이런 기본 자재들 자체가 금액이 확 차이 나고 들어가는 품이나 일하는 내용도 달라지는데 금액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페인트 작업이라도 국산 제품으로 쭉 밀어내는 거랑 수입 제품으로 밀어내는 거랑 금액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국산 페인트는 입자가 조금 거칠기 때문에 표면 마감을 했을 때 좀 덜 이쁘고요.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 낫다는 건 고객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고 무광에도 급이 있잖아요. 수입 제품 같은 경우는 무광도 급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석고보드 마감만 해도 1P, 2P라는 얘기를 하는데 1P는 한 번만 치는 거예요. 마감재를 잡기 위해서 비용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1P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도막을 깨끗하게 마감을 쳐내기 위해서는 2P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석고를 1P만 치는 마감이랑 2P랑 마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고객님들은 그걸 알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산을 잡자고 하는 거죠. 1P 마감을 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도배 마감을 추천드리고요. 2P 마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인트 마감을 하는데 인테리어라는 게 정해져 있는 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예산을 먼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우시고 디자이너한테 요청을 해주셔야지 디자이너들이 감을 잡잖아요. 아무 감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세요. 뭐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견적을 내시면은 그 업체도 피곤하고 고객님도 피곤하세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 정도 내가 이 공사에 비용을 쓸 건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실을 나눴을 때 몇 개의 실을 나누는 게 좋을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공사 스타일은 이런 건데 이 예산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실 수 있는 디자이너 분하고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을 한다, 뭐 커피숍을 한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커피만 해도 내리는 방식에 따라서 원두 커피냐, 드립 커피냐, 그냥 기계 커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듯이 인테리어도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안에 들어가는 자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공간이 참 어렵죠.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에 업체에게도 좀 인테리어 중에서 상공간 작업하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하지만 가장 또 보람찬 일이기도 하죠. 무에서 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서로가 만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양쪽이 궁금증을 해결하고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가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대화를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럴 때는 사진을 좀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엄청나게 내용이 많잖아요.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이나 색감을 정확하게 사진을 찾아오셔서 디자이너에게 보여주시고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추천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정반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면 좀 더 만족스럽고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고객님도 만족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쁜 디자인을 담아내는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가 있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예산을 세우시고 업체하고 의논하고 가셔야 한다. 예, 그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대를 뭘 믿고 예산을 오픈하냐? 그건 그 업체하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업체랑 같이 무슨 그 디자이너랑 일을 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디자이너를 믿고 그 믿을 수 있는 디자이너를 찾으시고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상공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정형화된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업장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이 업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믿으시고 예산도 협의하시고 내용도 협의하시고 디자인도 같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실 분은 고객님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둘 간의 교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